안녕하세요. 입시맘스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배움터 제5강으로 학생부와 입시용어에 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학생부는 정보 공개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 학교생활기록부 1과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인 학교생활기록부 2가 그것입니다. 이 둘 중 대학 입시에 사용되는 버전은 학교생활기록부 2입니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항목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총 8가지입니다. 현 중3, 즉 2024학년도 예비고1 학생들 입장에서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인적, 학적 사항입니다. 성명, 성별, 주민번호, 주소 등의 학생 정보와 학적 사항, 특기사항 등이 기록됩니다. 특기사항에는 주로 학생의 학적 변동 사항이 기록되고 부모의 정보 또는 특기사항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출결 상황입니다. 출결 상황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미인정입니다. 미인정이라는 말을 무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인정 결석은 대입 전형에서 감점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미인정 기록은 피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수상 경력입니다. 교내상만 기록하고 교외상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수상 사실은 수상 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회 참가 사실 등도 다른 항목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수상 경력은 학생부에 기록되긴 하지만 대입에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항목은 자격증 및 인정 취득 상황입니다. 국가 직무능력 표준 이수 상황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기록될 수 있는 자격증은 매우 제한적이고 대입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입니다. 학생부 항목 중 비교과의 대표적인 항목인데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줄여서 자동봉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은 이수시간뿐 아니라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특기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은 표와 같이 실적만 입력하고 특기사항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인데 교과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구분됩니다. 교과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하여 기록한 학기별 성적을 의미합니다.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표현되는 교과가 바로 이 항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석차 등급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대평가의 석차 등급 기준은 표와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배움터 6강 수능편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앞으로 세특으로 부르겠습니다. 세특은 각 과목 선생님이 수업 또는 수행평가 등을 통해 개별 학생을 관찰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수업하시는 각 과목별 선생님들의 개별 추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특은 교과와 더불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입니다. 일곱 번째 항목은 독서 활동 상황입니다. 해당 교과에 관련된 독서 활동은 교과 선생님이 입력하고 특정 교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공통으로 입력합니다. 독서 활동의 내용은 학기별로 책의 제목과 저자를 입력하며 독서 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등의 정빙 자료는 학생 개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수상 경력과 마찬가지로 독서 활동 항목도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 독서가 아니라 교육활동과 병행한다면 창체활동과 세특 등 다른 항목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8번째 항목은 담임 선생님이 입력하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2024학년도 이후의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가 폐지될 예정이기에 더욱 중요해진 항목입니다. 종합 의견 항목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를 구체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학생부에는 총 8개의 항목이 있는데 흔히 교과와 비교과로 구분합니다. 6번 항목이 교과이고 나머지는 비교과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항목의 석차 등급을 이용해서 선발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와 비교과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배움터 1강에서 잠시 언급했던 대입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생부 주요 항목의 입력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입시 초보 단계인 배움터에서 깊게 다룰 내용은 아니기에 표를 참고하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입 미반영이라는 말은 학생부에 기록은 하지만 대입 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수시편과 학생부 종합편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요 입시 용어를 배워봅시다. 교과와 과목 그리고 단위수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교과는 큰 집단이고 과목은 그 교과에 소속된 구성원들입니다. 교과는 크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으로 구분되고 국어 교과는 다시 국어, 합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등의 개별 과목들이 있습니다. 단위수는 각 과목들의 주당 수업 시간이라 보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를 일주일에 3시간, 수학을 4시간 수업하면 국어는 3단위, 수학은 4단위가 됩니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교과에 소속된 과목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지고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통과목은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생들이 고1 과정에서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입니다. 선택과목은 고2와 고3 과정에서 본인의 진로 희망에 맞춰서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정시 모집의 핵심 전형 요소인 수능의 출제 범위는 대부분 일반 선택 과목이며 공통 과목에서는 한국사가, 진로 선택에서는 수학의 기하와 과학 2 과목이 포함됩니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지필평가는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평가 문항은 객관식인 선택형과 주관식인 서답형으로 구분됩니다. 수행평가는 익숙한 표현이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신은 대입 전형에서 공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입시 맘스쿨에서는 내신을 학생부의 6번 항목인 교과 성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대학별 고사인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석차 등급을 반영합니다. 이때 석차 등급 산출이 어려운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정고시 출신으로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닌 경우, 학생부 성적이 1개 학기 이상 없는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산출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학에서는 비교 내신을 적용하겠다고 공지합니다. 논술 성적이 같은 학생들의 평균 등급을 교과 성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비교 내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정시 모집의 전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수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배움터 6강 수능과 입시 용어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